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시흥시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 희망한의원에 근무하는 이강재 동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김남일 학장님께서 반갑게 방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난 충청북도 사람인데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좀 삶이 좀 꼬여서요. 경상북도에 가서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대구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대구 개성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저의 꿈은 문학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있던 근일적 문학 동인회라는 문학 서클에서 활동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선생님이셨는데 저도 아버님과 같은 선생님이 되고자 꿈을 꾸었었습니다. 그리고 뭐 되고 싶었던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서 문과 이과를 정하는데 아버지께서 아주 격노하시면서 문과로 가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바람에 저는 뭐 전혀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이과에 가서 이과 공부를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할 수 없이 이과 공부를 했으니까 대학을 이과에 있는 뭐 대학을 가야 될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뭐 제가 가고 싶은 학과가 전혀 이과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하기로. 그래서 아주 막막한 상태였는데 어느 날 저희 이제 대학 입학 원서를 준비하던 시기에 외삼촌이 이제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입시에서 아주 혼란을 겪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그때 이제 저의 외할아버지와 저희 외증주 할아버지께서는 일제시대부터 한의업에 종사하셨고요. 저희 외할아버지도 제가 국민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충북 음성 소이면이라는 곳에서 평화당 한약방을 하고 계셨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외삼촌께서 이를테면 가업인 한의업을 잊지 못한 어떤 아쉬움을 늘 가지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왜 손이지만 한의업에 가면 좋겠다고 이제 와서 권고하시고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셨습니다. 그때 그래서 마침 제가 갈 과를 정하지도 못한 상태여서 그냥 경희대 한의대의 원서를 쓰게 되었던 상태였는데요. 뭐 사실 저는 한의대를 그때 처음 알았고 사실 한의원에 한번 가본 적도 없고 그 당시에 침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할아버지께서 한약방을 하셨기 때문에 한약과는 친근한 상태였는데 하여튼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운 좋게 경희대 한의대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뭐 합격 통보를 받고 입학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이 있다고 해서 학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나오신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의대가 6년제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 아주 깜짝 놀라서 4년만 마치면 될 줄 알았는데 6년 동안 공부해야 된다는 게 아주 참 굉장히 갑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해서는 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문학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한의대 학생이면서 1학년 때는 경희문학회 전체 서클에 가서 활동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과 2학년부터는 이제 한의과 대학 내에서 문학 서클을 만들어 보자는 선배님들이 계시고 또 저희 같이 입학한 동기 중에서도 아주 문학에 열정을 가진 이제 동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 이제 한의과 대학 내에 처음 문학 서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문학 서클이 얼음인데요. 얼음 문학회를 조직해서 활동했고 또 뭐 제가 거기서 창립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부 시절은 거의 한의학 공부보다는 그냥 문학 활동하는 걸로 이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이제 시인이 되고 싶어서 신춘문예 때마다 이제 신춘문예 시를 출품하기도 하고 했지만 한 번도 좋은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이제 졸업하자마자 군대 갔는데 나름대로 이제 군대에서도 이제 시를 써보고자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이제 저에게 그 문학적 재능이, 그러니까 프로 문인이 될 만한 재능이 없다는 걸 깨닫게 돼서 어느 날 그걸 이제 꿈을 접게 되었고요. 근데 군대를 좀 장교로 생활하는 바람에 좀 오래 군대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제대한 후에 저희 이제 제계동에 있는 경동시장에서 조금 일하다가 92년도에 이제 서울에서 성동구 자양동에서 처음 개원했는데 첫 개원이라 여러 가지 문제가 준비도 좀 부실하고 제가 의사로서 준비한 것이 많지 않아서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충북 제천에 있는 이제 부모님께서 계신 충북 제천에 가서 이제 다시 중앙한의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까지만 해도 한의학이 별로 재밌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1997년쯤 초쯤 됐는데 1996년에 이제 배철환 선배가 팔체질 건강법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한의신문에 신간 소개로 실렸더군요. 그래서 그걸 샀습니다. 제천 서점에 가서 책을 샀는데 그것을 읽고 있는 동안이었는데 제가 이제 대구 개성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저희 경희대학교 동문 중에 개성고등학교 나온 선후배들이 7명이 모이는 이제 동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봄, 가을로 대구에서 모임을 갔는데 그때 마침 1997년 봄에 3월에 이제 대구에서 동문 7명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이제 우리 1년 선배인 정인기 형이 이제 팔체질 관련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동문들이 같이 공부해야 된다고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고,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자료를 받아서 제가 하여튼 어떤 이런 운명적인 만남이었던 것 같은데 마침 팔체질 건강법을 사서 읽고 있는 동안에 이제 자료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당시에 도올 김영 선생님한테 굉장히 빠져 있었는데요. 도올 김영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팔체질을 만드신 권도원 박사님을 신이라고 추앙하는 자기 책에다가 공개적으로 그런 사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아주 존경하는 선생님이 만드신 의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입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팔체질을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고 마치 어디 권도원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무슨 사사를 받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시골에서 있었고 장기간 시골에서 있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좀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이라 누구를 찾아가서 지금까지 제가 20년 동안 공부해오는 동안에 누굴 찾아가서 공부를 하거나 배우거나 또 한의원을 참관하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독학하다시피 공부했고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당시에는 제가 입문한 당시에는 팔체질에 관한 자료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에 많이 목말라 있었고요. 그래서 2001년도에 홈페이지, 팔체질을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홈페이지를 이제 개설해가지고 공부를 2001년도 5월부터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온라인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또 오프라인 모임도 같이 주선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오다가 이제 제가 입문 10년을 기념으로 이제 목표를 세웠던 게 있거든요. 입문 10년을 기념하면서 한번 제가 공부하면서 모은 자료를 총정리해가지고 책을 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9년도에 봄쯤에 그런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행림서원 아주 유서 깊은 우리 한의계 유서 깊은 출판사지 않습니까? 지금
사장님이 3대째 하시고 계신데 이 사장님한테 제가 일방적으로 어느 날 기획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기획서를 받자마자 바로 저한테 회신하셔가지고 책을 만들고 싶다는 저의 말씀을 흔쾌히 허락하셔가지고요. 이 책을 2009년도 10월 달에 펴내게 됐는데 이제 학습 팔체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가장 그 어려운 점이 뭐냐면 팔체질이 입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볼만한 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책을 만들 때 저희가 품었던 생각은 뭐냐면 가급적 제 얘기는 여기 넣지 않고 권돈 박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정리해보는 그런 책으로 해서 했고요. 그래서 이걸 책 원고를 가지고 권 박사님한테 가져가서 이거 1부와 2부로 나눠져서 1부는 권 박사님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 2부인데 1부의 내용을 권 박사님한테 말씀드리고 권 박사님으로부터 이 내용이 검토 출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승인을 받아.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 팔체질학 관련돼서 책 나온 것 중에서 권 박사로부터 출간 승인을 받은 최초의 책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권 박사님하고 조금 소원해지는 관계가 됐는데요. 그 제가 2013년도에 그 치일침 처방에 관한 논문을 하나 쓰고요. 이것을 가지고 특강을 하려고 했을 때 권 박사님께서 조금 이제 좋지 않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2013년도 11월 달에 2권이 나왔으니까 2권이 이제 나왔습니다. 치일침 처방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이 전문 서적만 내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대중적인 책입니다. 2015년 3월에 나왔는데 제가 2015년 1학기부터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에서 팔체질론으로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 교재용으로 만든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이 제가 2010년 12월부터 이제 한의사대에다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강의를 이제 하면서 2013년도 2월 달부터 의료인을 위한 체질학교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를 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여러 자료들이 이제 축적돼서요. 그러니까 임상 팔체질학 5원은 2016년 5월 달에 나왔고요. 임상 팔체질학 2는 6월 달에 책이 나왔습니다. 임상에 관한 팔체질 의학에 관한 임상 서론은 최초의 책입니다. 네? 네네네. 예정.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현재 그 제가 입문 20년 되는 해인데요. 올해가 그래서 입문 20년을 기념해가지고 제가 무슨 뭐 저술할까 생각하다가 팔체질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체질 감별 도구인 체질 맥진에 관한 책을 기획했고요. 그것을 이제 지금 원고는 다 들어가고 이제 출판사랑 편집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말에 체질 맥진, 팔체질학 키 체질 맥진이 3월 말에 출판될 예정입니다. 역시 행림사원입니다. 그렇게 했고, 제가 이제 팔체질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팔체질학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한의학도 아니고 양의학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뉴 메디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의학 체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한의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또 자료들이 그동안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입문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동문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팔체질학에 입문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필요하시면 저를 불러주시면 어디든지 제가 달려갈 용의가 있고, 혹시 학생들이 제 강의가 필요하셔서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학교로 달려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만의 의학이 아니고 모두 의학이 되어야 되고, 또 의학이라는 게 사람을 고치는 기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전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것이 제가 이제 20년간 이 팔체질학을 공부해 오면서 제가 받은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료를 정리하는, 왜냐하면 이 팔체질학을 만드신 권돈 박사께서 전혀 저술 활동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저술로 남지 않고 세월이 지나가면
잊혀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 제가 이것을 저의 소명을 생각하고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머릿속에 든 모든 것을 정리해서 좀 더 다른 책들을 계속 저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경희대학교에 계시는 김남일 학장님께서 저한테 오신 거는 제가 지난 20년간 팔치질학을 공부하면서 축적한 자료 그리고 강의했던 동영상들을 제가 다 모아 놓았던 것을 이번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에 기증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감사하다고 학장님께서 이렇게 오늘 저를 귀하게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